미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4월 셋째 주부터 개인에게 현금 1,200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체크를 받기까지는 최대 20주가 걸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은행들에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은행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미 정부가 보험이 없는 사람들의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비용을 대신 지급해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의 인공호흡기 재고가 엿새 뒤면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이른바 사재기 혐의로 몰수한 수십만 개에 달하는 의료 물품을 뉴욕과 뉴저지 의료 현장에 배분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7만 2,168명, 사망자는 7,007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0만 2,985명, 사망자 2,935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2만 9,895명, 사망자는 6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에 따라서 개인에게 현금 1,200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4월 셋째 주부터 은행 계좌로 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체크를 받기까지는 최대 20주가 걸릴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2일 더일 등 언론은 하원 세입위원회가 작성한 메모를 인용해 현금 지급 일정을 보도했습니다. 메모에 따르면 계좌이체 방식으로 수령하는 사람에게는 이르면 13일로 시작하는 주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IRS는 이달 중순까지 6천만 명에게 은행 계좌로 돈을 보낼 계획이지만 서류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이체 작업 완료 후 3주가 지나면 종이 수표 지급 절차가 시작되고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주당 500만 장 정도가 지급될 계획입니다. 모두에게 수표가 가는 데는 총 20주가 걸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세입위 관계자는 메모에서 IRS가 개인 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해 주려면 납세자 9천만에서 1억 1천만 명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소득 신고서를 냈지만 IRS에 계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기한 내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 IRS는 이달 말이나 5월 초 납세자들이 계좌 정보 등을 입력할 수 있는 포털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서 스티븐 무누친 재무장관은 2주 안에 계좌를 통한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계좌가 없는 경우에도 최대한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하겠다면서 몇 달이 아니라 몇 주를 약속했습니다. 이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지원 프로그램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당장 오늘부터 은행들에게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은행들은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CNBC 등은 미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3,500달러 규모의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3일부터 가동할 것을 은행에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스티븐 무누친 재무장관은 대출이 빛의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은행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대형은행과 소규모 기관은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재무부와 중소기업청이 서류와 절차 면에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지침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재무부와 중소기업청이 대출자의 신용정보를 수집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출 기관들의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자문회사인 멀티펀딩 측은 현장 기관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됐다며 기관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고 몇 주 동안 난장판이 될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는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3일 대출 관련 신청서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은 1일 대출 프로그램을 위한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대략적인 정보를 얻었고 2일 오후에야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설명한 31페이지 분량의 잠정 최종 규칙을 받고 허둥지둥한 모습입니다. 리처드 헌트 소비자은행연합 대표는 말 그대로 시작 몇 시간 전에 지침 개요를 받았다며 은행이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고 중소기업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동안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 경제가 극도로 위축됐습니다. 3월 들어 중순까지 70만 명이 해고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업률은 4.4%까지 올랐는데
4월 통계에서는 최대 1,0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3일 노동부는 3월의 월간 고용 변동 지표를 통해 고용주들이 모두 70만 1,000개의 일자리를 없앴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노동부의 통계치는 당월 중순까지만 조사되는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19 사태가 한층 악화된 3월 말의 고용시장 상황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중순까지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고되면서 미국 실업률은 4.4%까지 치솟았습니다. 2월까지 몇 달 동안 미국은 50년대 최저치인 3.4%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었고 직전 1년 통틀어서도 최고치는 3.8%에 불과했었습니다. 미국은 월간 고용 동향을 통해 2010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113개월 동안 고용 순증이라는 유례없는 기록을 세워왔습니다. 2월에는 농업 부문을 제외하고 공공 부문을 포함한 월간 변동치로 27만 3천 개의 고용 순증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만 10년에서 7개월이 못 되는 이 기간에 월간 고용 순증 규모는 총 2,280만 개에 달했지만 3월에 70만 1,000개가 상실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4월 고용 동향 통계에서는 단 한 달 새 최대 1,0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 실업률은 4.4%에서 15%까지 치솟게 되고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정부가 보험이 없는 사람들의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비용을 대신 지급해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기금의 일부를 배정해서 정부가 병원에 곧바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어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국인들이 진단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 비용을 걱정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비보험 환자의 치료비용 지원을 위해 1,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기금 중 일부를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비는 정부가 병원에 곧바로 지급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 의회에서 통과된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 가운데는 1,000억 달러가 병원 기금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백악관의 코로나19 태스크포스는 이 중 일부를 비보험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속에 실업자가 쏟아지면서 일자리와 동시에 의료보험 혜택을 잃은 실업자들을 위해 오바마 전임 정권에서 도입한 오바마 케어에 추가 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최근 이를 거절하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에게 현금을 주려 한다며 오바마 케어를 여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의 인공호흡기 재고가 엿새 뒤면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이제 주정부 비축 창고에 인공호흡기가 2,200여 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내 코로나19 확산은 일주일 뒤 늦어도 30일 이내에는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어제 일일 브리핑에서 뉴욕주가 보유한 인공호흡기 재고가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며 엿새 뒤면 바닥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주정부 비축 창고에 인공호흡기 2,200개가 남아있다면서 매일 밤마다 350명이 인공호흡기를 추가로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사람이 생겼을 때 재고가 없으면 그는 죽게 된다며 인공호흡기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목했습니다. 또 기업을 향해 개인 보호장비를 생산하거나 생산을 위해 제조시설을 전환한다면 웃돈과 전환 비용을 제공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공호흡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연방정부는 뉴욕주가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 내에서 코로나19가 이르면 7일, 늦어도 30일 이내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7만에서 11만 개의 병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뉴욕주 전역에는 5만 3천 개의 병상이 있고 2개의 야전 병원이 곧 개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여름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미 전역에서 9만 3천 명, 뉴욕주에서 1만 6천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 전국의 병원들은 마스크와 보호복, 인공호흡기에 이어 이제는 치료약품까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치료약품의 공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보호복이 떨어져서 의료진이 우비를 입고 환자들을 돌보는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일 전국의 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핵심적인 의약품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면서 특히 환자의 기도를 열어주는 데 사용하는 약품과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진정제 등이 동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약품들은 중환자들이 인공호흡기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약품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3월 한 달 동안 아지스로마이신과 같은 항생제와 리바비린 같은 항바이러스제의 주문량이 3배나 증가했습니다. 펜타닐, 미다졸람, 프로포폴 등도 60에서 100% 증가했고 기관지 경련을 완화해주는 알부테롤 수요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공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4,000개 이상의 병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어의 데이터에 따르면 대다수의 병원들은 지난달 이런 의약품의 공급이 최소 50에서 최대 75% 이상 감소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시의 한 병원에서는 의료진이 보호복이 없어서 우비를 입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뉴욕시 브롱스 지역의 몬테피오레 메디컬 센터의 한 레지던트가 보호복 대신 뉴욕 양키스 마크가 박혀있는 판초형 우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진을 최근 트위터에 올리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포스팅이 미 의료진이 겪고 있는 의료장비 부족 사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수만 번 리트윗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이른바 사재기 혐의로 몰수한 의료 물품을 뉴욕과 뉴저지 의료 현장에 배분했습니다. 몰수 물품은 N95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 의료용 가운 등 수십만 개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필수 물품 사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보건복지부는 2일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사재기 및 담합 혐의로 몰수한 개인 방호 장비를 뉴욕과 뉴저지 코로나19 대응 최전선 인력에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몰수 물품에는 19만 2천여 개에 달하는 N95 마스크와 59만 8천여 개의 의료용 장갑, 13만여 개의 수술용 마스크 및 의료용 가운, 소독용 수건과 손 소독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앞서 연방수사국이 지난달 30일 법무부 코로나19 사재기 담합 태스크포스 활동 중 해당 물품들을 발견했고 즉각 보건복지부에 사실을 알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몰수한 물품을 뉴욕과 뉴저지 보건부, 뉴욕시 보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세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사재기 단속으로 의료진에게 필수 물품을 배분할 수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퇴치 접근은 사재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활발한 접근을 수반한다고 전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고가 판매를 위해 필수 물품을 축적한다면 수사관들이 찾아갈 것이라며 팬데믹 상황에서 악당들이 불법 이득을 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0-2021 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이 처리 시한을 넘기고 2일 겨우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수 감소 전망으로 100억 달러 이상이 삭감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민과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높이고 정부 운영 예산은 축소했습니다. 뉴욕주 상원은 2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수 감소 전망으로 100억 달러 이상을 삭감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당초 1,050억 달러가 배정된 정부 운영 예산에서 줄어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1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주 상하원 간에 잠정 합의된 2020-2021 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에는 전동 자전거와 스쿠터 합법화,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 등이 포함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지난달 31일 언급했던 교육 예산 삭감은 주의회의 강한 반대 끝에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역대 최고 수치의 찬성 여론을 보였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안은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민과 기업 지원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저소득층 차일드케어 예산을 2억 달러 늘렸고 실업수당 신청 급증에 대비해 해당 기금 예산을 10억 5천만 달러 증액했습니다. 또 모든 근로자들이 5일에서 7일의 병가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 경제개발 프로그램 예산도 470만 달러 증액하고 소수계 여성 소유 기업에 대한 지원금도 36만 5천 달러 늘렸습니다. 최근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5개년 장기 프로젝트 예산 지원에도 30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2021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 경쟁률이 3대 1을 넘겼습니다. 올해부터는 고용주 온라인 사전 등록제가 도입됐는데요. 절차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집행한 H-1B 고용주 전자 사전 등록을 통해 4만여 개의 기업이 27만 5천여 명의 직원을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학사 6만 5천 개, 석사 2만 개 등 총 8만 5천 개의 H-1B 비자가 배정된 것을 감안하면 약 3.2대 1의 경쟁률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H-1B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인원을 가려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고용주 온라인 사전 등록을 통해 제출된 H-1B 신청 대기자의 약 46%는 미 대학 석사학위 취득자들이었습니다. 또 전체 신청 대기자의 약 81%가 인도와 중국 국적자로 인도 국적 신청 대기자는 전체의 67.7%였고 중국 국적자는 13.2%였습니다. 조셉 애들로우 연방이민서비스국의 정책 담당 부국장은 올해 신규 도입된 고용주 온라인 사전 등록제가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까지 신청자들과 주고받아왔던 엄청난 규모의 종이 서류가 크게 줄어들고 절차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재정 위기에 직면한 스몰 비즈니스와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 경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판매세를 최대 $50,000까지 유예한다는 방침도 포함됐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500만 미만의 매출을 올린 스몰 비즈니스들에 대해 판매세 납부를 최대 $50,000까지 1년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판매세 납부 기한을 7월 31일까지 미룬 것에 더해 기한을 추가로 연장한 것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비즈니스가 이미 걷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을 곧바로 징수하지 않고 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브릿지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스몰 비즈니스가 직원들에게 급여를 계속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10,000,000 상당의 프로그램 역시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한 주민들의 구직을 돕기 위해 채용 정보 사이트를 구축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천여 명을 넘겼습니다. 사망자도 78명으로 늘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534명 늘어난 총 4,045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 수도 전날보다 13명 늘어 총 78명으로 나타났고 추가 사망자 가운데 86%가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27일 LA 카운티에서 첫 코로나 노숙자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노숙자 8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현재까지 23,30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다면서 다음 주부턴 매일 최대 10,000명을 검사할 수 있는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선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동안 56명 추가돼 총 656명으로 늘었고 확진 환자 3명이 추가로 숨져 총 사망자 수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민원인과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4월 6일부터 민원실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총영사관 입주 건물에서는 지난달 23일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서 30일에 네 번째 확진자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추후 상황을 주시하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정상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긴급 여권 발급 전화 예약 및 기타 민원 상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에 전화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이메일 상담도 가능합니다. 뉴욕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아시안 대상 혐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7일부터 아시아계 뉴욕 시민을 대상으로 11건의 혐오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뉴욕시 5개 보로 모든 지역에서 아시안 대상 혐오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아시아계를 비난하는 인종주의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개탄한다며 온라인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이 코로나19 확산 예방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단속을 위해 감시 카메라를 이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일 NYPD 측은 뉴욕시 5개 보로에 설치된 수천 대의 카메라를 통해 공원과 놀이터 등 공공장소를 감시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지휘소가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고 사람들이 응집되는 모습을 포착하면 곧바로 경찰관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NYPD는 경찰관들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200명 이상으로 급증하고 병가로 6,100명이 휴무를 신청하면서 행정직 훈련생 500명을 도로 순찰 업무에 투입했습니다.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코로나19 확산 속에 결국 8월로 연기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MBC 방송 등 언론은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당초 7월 13일에서 17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 예정이었던 전당대회를 8월 17일로 시작되는 주로 연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8월 24일로 시작되는 주에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 일정에는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고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7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때때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월요일은 화창하겠지만 밤늦게는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